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정. 네, 이렇게 손 좀 흔들어주고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IT 기자들의 수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가 좀 만났습니다. 앞으로는 좀 자주 만나도록 해요. 다들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바쁩니다.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가득. 자, 굉장히 바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IT 업계에 또 큰 행사가 있었죠. CES. 저는 CES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CES라고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업계에서는 CES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해서 매년 1월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열리는 소비자 가전 박람회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해의 주요 IT 기술이나 가전 제품과 트렌드들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전 세계 뭐 소비자나 언론이나 사용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있는 행사죠. 그리고 1월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월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MWC라는 모바일 행사가 있고 9월에는 독일에서 열리는 IFA라는 또 가전 행사가 있는데 이 3대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CES는. 그러면 이 CES에서 저는 어떤 걸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뭐 제품 사고 네이버 검색하고 기사면 뭐 CES에서 뭐 발표가 있었다길래 거긴 어딜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거기는 어떤 거를 하는지. CES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CES는 이제 바이어와 미디어를 위한 행사라서 이제 폐쇄형이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참가할 수는 없고요. 이제 들어가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를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사로 정리하는 게 다 이제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아마 항상 보셨던 것처럼.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버라이즌 CEO인 한스 베스트버그가 이제 5G 관련해서 기준연설을 했고 그 다음에 GM의 메리바라 CEO가 진행했으며 그 다음에 AMD의 리사수 CEO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관련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올해의 핵심 주제였고요. 이제 그들 나름의 얘기를 하는 게 올해 그리고 내년 어떻게 이제 가전 시장이 나갈 것인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고요. 이제 올해 주목받은 거는 이제 GM인데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는 LG 쪽에 이제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2025년까지 30조를 투자해서 연간 100만 대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제 그리고 3제로를 했는데 이제 교통사고, 탄소 배출, 그리고 교통체증 없는 전기차 시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제조업도 다 미국으로 가져오든가 해서 지금까지 CES가 중국 행사였는데 미국 중심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굉장히 주목받았고요. AMD 리사수 CEO도 이제 소비자의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쪽으로 했는데 사실 그분도 뭐 작년, 재작년 매년 나와서 큰 주목보다는 상징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왜냐면은 WHO가 2019년까지는 게임이 질병이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작년부터 코로나 터지면서 완전 띄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CES에서도 게임이 약간 조금 뒤로 좀 이렇게 처져 있었어요. 2019년까지는. 근데 리사수 CEO가 이번에 들고 나온 가장 큰 계기는 아무래도 게임이 주목받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재작년까지는 약간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걸 했지만 올해는 실제 소비자가 느낄 수 있는 이제 게임, TV, 모니터, CPU 이런 쪽이 좀 많이 떴고요. 매년 CES를 할 때마다 CES의 주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올해의 주요 키워드로 나왔던 건 스마트 시티, 역시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S, 모빌리티인데 사실 인공지능이나 5G나 모빌리티 같은 건 이전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다 나온 얘기예요. 근데 그전과 지금 올해와 다른 점은 뭐냐면 개념적 그리고 이론적 접근이었다면 올해의 CES는 굉장히 일상으로 다가온 실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개했다는 거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CES도 비슷할 겁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모빌리티, 이동수단이죠.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될 거라 과거에 CES라고 한다면 주로 IT 회사나 가전, 전자 이런 기업들이 참가를 했어요. 자동차 회사가 많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자동차 회사가 더 많이 참가를 했어요. 올해는 좀 줄었지만. 그래서 한간에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가 아니라
카 일렉트로닉 쇼가 아니냐, CES가. 이런 정도 자동차의 갭이 많아졌고요. 자동차 회사 이외에 뭐 뷰티 회사 같은 다른 산업군의 회사들도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나 솔루션 제품으로 이제 CES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CES는 이제 뭐 IT 쪽이나 가전 쪽을 넘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이 됐고 그 이제 기저에는 역시 5G와 뭐 인공지능 같은 그런 이제 IT 기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정말 이 IT 기술이 접목되지 않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뷰티 같은 것도 네. 뷰티? 내가 직접 하고 씻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뷰티는 어떤 건가요? 저는 이번 CES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본 게 뭐 잘 아시겠지만 아모레퍼시픽이 새로운 그 개인화 솔루션으로 이제 CES에 참가를 했는데 뭐냐면 보통 이제 화장품을 사시러 매장을 가시잖아요. 매장을 가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울 같은 걸 보면 그 소비자 얼굴에 맞는 스타일에 맞는 립스틱 색깔을 제안을 해주고 그 립스틱 제한된 색깔에 맞는 립스틱을 바로 10분 내에 제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자기가 맞는 립스틱을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오. 그런 솔루션을 아모레퍼시픽이 이번 CES에 참가를 해서 혁신상을 받았어요. 와, 이거는 혁신상 네네. 받아도 될 것 그쵸. 같습니다. 이게 요즘 뭐 웜톤, 쿨톤 해가지고 내 얼굴 컬러에 맞는 립스틱 맞습니다. 컬러 네. 찾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네네. 앱도 있거든요. 네네. 이게 기술로 접목이 돼서 만들어주기까지. 네. 얼마죠 그 기계? 글쎄요. 그거는 뭐 이제 매장에 판매되는 거다 보니까 아. 그건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사진 않을 거고. 소매는 안 되네요. 그쵸. 도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오프라인 행사로 엄청 크게 열렸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던 게 온라인으로 되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대체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또 자료를 줄 수 있는지 이게 좀 신기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는 이제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고요. 오, 좋네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참가를 했는데 다 녹화가 돼 있는 거를 이제 녹화를 해서 틀어주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보면은 이제 기업들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온디맨드로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목도가 떨어지고 또 기자들도 다 이제 화면에 스크린샷을 뜨다 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만 계속 올라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올해 CES는 아무래도 주목도는 좀 떨어졌다. 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작년에 MWC 같은 경우는 아예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CES는 1년이나 준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이번 CES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미디어 데이라고 보통 해요. 행사 전에 이제 거기서 주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요 참가사들이 이제 핵심 내용을 발표하는데 저희 삼성과 LG가 이제 단일 톱으로 나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들의 관심도 삼성, LG에 많이 몰렸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110평 마이크로 LED TV 그리고 네오 QLED TV를 공개했고요. 그 다음에 LG는 이제 미니 LED 기반의 QNED TV를 공개했고 이제 뭐 클로이라든가 뭐 혹은 마스크형 공기청정기 이제 이렇게 재밌는 것들 많이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또 올해 좀 소비자분들이 주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또 제품? 일단 마이크로 LED 삼성은 마이크로 LED라고 해요. LG는 미니 LED라고 하는데 두 개 기술적인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보통 LED가 이제 쓰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축소를 시켜서 TV의 한 픽셀 하나를 LED로 구현하는 거거든요. 각 픽셀이 꺼졌다 켜졌다면서 동작하기 때문에 안부가 새까맣게 표현돼서 명암비가 되게 짙고요. 그리고 소비 인력이 되게 작아요. 그거를 이제 삼성, LG 둘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TV 시장의 화두는 이제 마이크로 LED, 미니 LED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마이크로 LED는 어떤 건가요? 좀 약간 CES랑 좀 동떨어지긴 하는데 궁금하네요. 어떤 TV예요? 뭐 기술적으로 설명하자면 되게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디 비싼 있나? TV, 비싼 TV. 왜 비싸요? 네. 적인 디스플레이예요. 네. 어떻게 보면은 버닝 현상이 OLED 같은 경우 버닝이 일어나는데 네. 버닝이 없고요. 내구성이 높고요. 삼성 같은 경우 예전에
더월이라는 제품을 공개했는데 그것도 모듈 형식이에요. 이제 블럭으로 이렇게 겹쳤거든요. 뭐 요새는 TV가 파손이 되면 통째로 패널을 교체하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그 패널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뭐 일부분이 부서졌을 때 일부만 교체한다든가 뭐 업그레이드 이제 그렇게 한다든가 뭐 픽셀이 나간 거 하나만 교체하든가 정말 궁극의 디스플레이라고 할 만한 이제 그 삼성전자가 공개한 110형 110인치죠. 110인치 마이크로 LED TV가 1억 한 6천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한 대요? 한 대. 한 대. 왜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누가 사요? 소비자들은 당연히 있죠. 우리들은 못 사는데 네. 소비자 당연히 있고요. 잘 팔린대요. 네, 잘 팔립니다. 그만큼 TV로서 보여줄 수 있는 궁극의 화질, 최고의 성능을 다 집대성한 TV이기 때문에 그 정도 비쌀 수밖에 없고, 사실 작년 CES에서는 LG가 아주 혁신적인 TV를 보였죠. 롤러뷰 TV라고 해서 이렇게 아래에서 쭈두두두두 말려 올라가는 이런 네. 것들을 보여줬는데, 올해에는 그런 이제 외형적인 혁신은 없었어요. 다만 양사의 디스플레이 기술 이제 경쟁이었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어쨌든 대중적인 제품으로 등장하기까지는 제법 시간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었던 게 LG전자가 롤러블 폰을 잠깐 공개했어요. 롤러블 폰. 네. 이렇게 상소문 디스플레이. 그렇죠. 상소문 폰이라고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사각에서 보면 우리 이제 상소문 펴듯이 네. 디스플레이가 쫙 펴지는, 접는 게 아니라 그런 폰을 처음 공개한 4, 5초 정도 분량을 티저 영상처럼 아주 맛보기처럼 보여줬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저게 뭐야 할 정도로 뭐 전 세계 취재진이나 관계자들이 다 관심 있게 봤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행사 직후로 이제 LG전자가 이 모바일 사업부, MC 사업부를 좀 축소하거나 그 변화를 좀 보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직 정확한 그들의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그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사업부에 좀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거 기사로 잠깐 봤던 것 같습니다. 네네. 현재로서는 뇌피셜이 막 있기 때문에 뭐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LG전자는 아니다,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삼성 휴대폰은 이번에 어떤 발표가 있었나요? 삼성은 이번에 이제 갤럭시 S21이 출시됐고요. S21, S21 플러스 그리고 S21 울트라 세 개가 나왔어요.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S20랑 거의 비슷한데 좀 조기 등판을 했어요. S20가 되게 비쌌거든요. 21은 21이 가격이 뭐 90만 원대 후반으로 네, 책정돼서 그렇죠. 되게 가격대가 좋아졌는데 그렇게 된 이유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사양을 좀 많이 낮췄어요. 그리고 아마 원가 절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프로세서 성능을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이제 그런 외형적인 부분은 없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카메라 디자인도 참신하게 바꿨고 카메라 성능은 같고요.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은 S20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가격이다. 새로운 건 없지만 가격이 낮아졌다. 네, 그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CES 내년은 어떨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올해하고 좀 비슷하겠고요. 그리고 올해보다는 조금 더 일상으로 들어온 AI나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제품들이나 서비스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자동차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된 기술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자율주행 쪽이나 그 다음에 전기차 쪽 관련된 거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요번에도 나왔지만 이제 드론 관련된 사업자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드론을 그냥 지금은 취미 삼아서 날리는 그런 드론이 아니라 상업용 드론으로 해서 뭐 물건을 배송해 주거나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직접 탈 수 있는 드론들, 뭐 UMA 같은 장비들, 개인용 비행장치 같은 것들도 이제 상용화가 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전 산업 분야의 솔루션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뷰티 산업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펫, 반려동물 관련된 그런 시장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에도 이제 농업 관련된 그 기술들, 업체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산업 분야의 업체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기자님들한테 직접 CES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오늘 하루 종일 CES에 대한 그 공부를 다 한 것 같아요. 전 정말 그냥 기사로만 아 이런 행사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정말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을 보고 CES에 한 걸음 더 다가가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도 재미난 정보, 재미난 또 토크거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내년에 봐요. 내년이요? CS 내년에도 하잖아요.